카메라 초점이 나간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긴 조형물이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미술품은 뭘까요? 갈등과 도전, 다뤄진 모든 인물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크라이 복서라는 울고 있는 복서란 이 작품을 보면서 오스틴이 저한테 썼던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던지자면, 여러분 보셨을 때 이겨서 우는 것 같으세요? 져서 우는 것 같으세요? 이 권투 선수는 두 손을 든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상을 하는 작가 오스틴 리, 패싱타임 관람을 시작합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스틴 리 패싱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198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갓 40살이 된 작가여서 미술씬 내부에서는 아직도 종종 신진작가로도 소개되지만, 최근에는 이 시대와 어울리는 예술을 한다고 평가받으면서 이제 미술관이 수집하기 시작한 작가라고 소개되기 시작한 인물이 이 오스틴 리입니다. 다만 작품이 좀 되게 독특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 티켓은 다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먼저 오신 분들이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런 파인아트, 이런 순수 미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인데요. 딱 봐도 좀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오큘러스 미디움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VR 기기를 직접 다 끼고 손에도 그림 그릴 수 있는 장비를 다 착용한 다음에 실제 세상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세상에 가상의 자기 디지털 아틀리에를 만들어 놓고 그 세상으로 접속을 해서 그 공간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기술을 이용하는 작가들이 꽤 많아졌지만, 오스틴은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이게 시각적인 예술 기술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같은데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되게 발빠르게 이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키기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익숙한 건 뭐 르네상스 시대 하는 시대에도 그 직전까지 다 막 프레스코 벽화들만 그리다가 유화물감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낯설어서 좀 제대로도 못 쓰고 거부감 느끼다가 3대 천재라는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기 시작하니까 6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최고의 재료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런 물질 재료에 우리가 꼭 집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예술이 변화되어 갈 거다를 자기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이 이거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떠올라요? 그쵸? 지난주에 왔던 친구한테도, 초등학생 어린이한테 이거 뭐 같아요 했더니 방금 이 친구처럼 엘리멘탈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불꽃 캐릭터 같다고, 그 불꽃 그 친구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코메트는 1901년생이기 때문에 20세기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 양차 세계대전을 직접 다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류가 생존은 했지만 세상은 폐허가 되고 가난 속에서 영혼 빠진 채 60만 부유하듯 버텨내는 그 인류의 모습이 아름다운 근육으로 표현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큰 덩어리를 먼저 붙여놓고 그걸 찢어내는 과정 속에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그 당시 인류의 본질과 더 닮아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나 보시면 늘 발은 이렇게 크고 또 곧게 만들어놔서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앞으로 나아가는 20세기를 표현했다고 극찬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의 정신을 좀 표현했다면, 이제 갓 40된 작가라고 했죠. 이쪽은 21세기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좀 다 희망찬 느낌 아닌가요? 여기는 다 2019년 직전 시즌의 것들이어서 여러분 그 말인즉 팬데믹 직전의 감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열린다고 새로운 기술 시대 온다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린 몰랐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가고 두 번이나 전쟁 또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가하고 다 반토막 나고 부동산 떡락하고 아무도 이 헬게이트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좀 희망에 차 있었던 그 즐거운 감성이 작품에도 좀 많이 묻어날 겁니다. 순수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발견하신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게,
색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가산혼합, 감산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물질 색감 매체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기 때문에 모든 색을 다 섞으면 블랙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색은 RGB 컬러고요. 이건 전기 신호, 빛으로 색을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중앙 보면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물감 칠할 때 내가 있는 물감 다 짜서 섞어버린 검정색 가까워지는데 우리 그 포토샵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색 섞어가지고 디지털로 만들면은 흰색에 오히려 가까워지는 게 맞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인류 역사에서 미술이란 장르, 시각예술 장르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둠은 더 탁하게 어둠끼리 묶어주고 밝으면 더 하이라이트 밝게 뽑아서 찍어줘서 여기 빛이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그래도 이름 익숙한 렘브란트 이런 예술가들이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처음 제대로 깬 사람이 반 고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 고흐 작품엔 블랙이 없습니다. 블랙에 가까운 남색이 있을 뿐인 거여서 그 사람이 컬러리스트라고 평가받는 게 색을 잘 쓰기 때문입니다. 그걸 더 극대화시켜서 뽑아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작품에는 블랙하고 화이트가 거의 찾을 수 없는 수준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멀리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록이나 화면으로만 보시면 아 요즘 뭐 디지털 작업 유행하니까 이거 디지털 인쇄물인가 보다 아니면은 뭐 레이저 프린트 이런 거 이용했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막상 재료 확인해 보시면 아크릴온 캔버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느껴보시라고 오스틴이 여긴 바리케이트 안 친 거여서 괜찮으시면 한 걸음 다가와서 만지시는 건 안 되지만 유심히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붓터치는 사실 안 보이겠지만 붓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에어브러쉬라고 컴프레셔에 이제 물감통 연결해 가지고 버튼 총처럼 누르면 칙칙칙 뿌려지는 기계식 분무기 이용해 가지고 색을 뿌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오스틴은 이걸 너무 심오한 표정으로 보길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보통 보시는 것 같아서 이분은 자기가 주변에서 보거나 이런 자료 수집한 것에 영감 많이 얻는다고 했죠. 본인이 태어났었던 1983년의 사건들을 뒤지다가 본인이 발견한 내용이 지금도 유명 잡지인 이 타임지라는 잡지는 1983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인간만 표지 모델이 될 수 있었답니다. 뭐 정치인이든 노벨상 받은 사람이든 스포츠 스타든 이런 식이었는데 83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지를 시작으로 요즘엔 인간이 아닌 대상도 표지가 되긴 한답니다. 이 작품은 조지 시걸이란 미국 조각가의 퍼스널 컴퓨터를 바라보는 현대인이란 작품인데요. 수식 계산이 너무 빨라져서 이제 주산하는 사람들 다 백수될 거다. 타이핑 기록 저장이 빨라져서 속기사들 이제 일자리 잃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왔다고 이게 표지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로부터 40년 지났더니 진짜 요즘 뭐 주산하는 사람 속기사들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이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건데요. 저 화면 안에서는 취업 이런 것도 더 압축해서 가상으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하다 마음에 안 들면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실존하는 나의 인생에서 나의 비루한 나란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게 되고 저 안에서 박수 쳐주는 저 존재가 살아있는 나란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요즘 많이 건들고 있어서 화면 안에 있는 거 멈춰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쟤는 왔다 갔다 살아 움직이게 돼 있죠. 저 안이 지금 살아있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인으로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만한 그런 주제나 감정을 잘 던지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양옆에 있는 거 정반사란 시리즈로 소개되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붓하고 팔레트를 들고 있다 보니까 예술가의 모습으로 인지하게 딱 되어 있지만 오스틴 내한에 쓸 때 물어봤더니 자신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물인지 얼음인지 거울인지 뭔지 모를 곳에 떨어지기 직전이죠. 추락, 우리 보통 나락에 간다고 하는 실패하는 그 공포의 경험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보통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 본인도 해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한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얘는 컬러 버전이라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고 묘사하는 약간 좀 공포에 대한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쪽을 모노크롬 버전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여기는 톤을 하나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추상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이 순간의 감정선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시 티켓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바닥에 누워있는 조각이 이번 전시 메인 포스터에 전부 다 사용이 됐을 건데요. 이 작품이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나름의 좀 추억의 작품이고 많이들 좋아한다고 해서 이번 아시아 첫 전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상황의 다음 이야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전시를 위한 신작으로 제작을 해줬고요. 그 조각을 위한 방이 따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고, 우리 어린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어린이는 여기 앉을래요? 이거 오스틴이 만들어준 의자여가지고 앉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전시되는 조각이 말씀드린 이번 전시 메인 작품이자 전시를 위한 신작으로 제작된 파운틴이라고 이제 분수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보면 앞서 보셨던 그 예술가 캐릭터가 바닥에 떨어져서 솔직히 되게 좀 하찮아 보이는 느낌으로, 제목이 분수인데 물 막 거품 물듯이 조금씩 졸졸졸 뱉고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앞에 정반사란 작품은 추락하는 순간 그 찰나의 공포가 더 극대화돼서 표현된 거라면, 이쪽은 우리 막 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끝에서 우울, 완전 가라앉은 감정에 도달해버린 순간에 혹은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에 찾아가면 보통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정신분석학자를 찾아가면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붙잡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치료해내야 되는 환자 같은 대상이 아니라 회복시켜야 되는,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울하게 심연까지 끌고 들어가 버려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점점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신분석학자들이 우울증이 있는 그 사람들을 대면하는 방식이고, 이제 정신과는 다른 의미로 약으로 감정을 억제시키면서 치료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냥 여기가 저는 그 마음을 정리해주는 예술 정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목도 분수라고 해놓고 굳이 여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감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늘 중요한 건 진지하게 보면 진다는 게 우울에 빠져라 이게 아니라 진짜 약간 하찮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피식하고 또 웃으면서 그걸 한번 좀 환기시키고 좀 감정을 전환할 수 있게 내 방식으로 사유하고 사색할 수 있는 정원 같은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 진지하게 보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대충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마치 아이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음 열고 편안하게 봐주시면은 오히려 추억도 많이 되고 좀 기분 좋은 감성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기념도 많이 남기시고 그가 원했던 일상의 따뜻한 감정을 많이 품고 나가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안내를 맡은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십시오.